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악어는 전 세계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마리가 사육됩니다. 악어는 살뿐만 아니라 가죽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는데 가죽은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가죽과 이국적인 음식 뒤에는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악어 사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논쟁적인 사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악어로 만든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잠시 여기 머물러 보세요. 바다악어가 무게가 1,000kg이 넘고 70세대 이상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겠어요? 이 비늘투성이 괴물들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놀라워서 최대 시속 29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평방 센티미터당 2200kg의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감자칩보다 거북이 껍질을 더 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것을 먹으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지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긋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년 크록스 때문에 100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만지려고 하는 건 아마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있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악어가 쇼와 서커스에 참여를 하도록 진짜로 훈련받는다는 거죠. 이건 흔한 관행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안전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직업은 강철 같은 용기를 요구한다고 해두죠.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악어가 강, 호수, 댐에서 번성합니다. 호주 토종 악어 중 상당수는 바닷물에서 서식합니다. 악어의 농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악어가 서식하는 야생 습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둥지에서 알을 훔쳐 땅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악어의 무게가 0.5톤에 달하고 어미악어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60가지의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활절 달걀 찾기와 같습니다. 이 귀중한 식어 알들을 수거한 후 부화한 새끼 악어들은 집 안으로 옮겨져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합니다. 충분히 강해지고 스스로 비늘 다리를 뻗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크고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옮겨집니다. 악어 사육은 호주, 태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데 상업적 사업과 관광 명소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는 인간이 만든 커다란 흙 연못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악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육됩니다. 중국 농장과 비교했을 때 브라질 농장은 천장 덮개가 있는 원형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농장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공간과 중앙에 연못이 있는 더 큰 우리를 사용합니다. 파충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햇볕을 쬐고 언제든 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서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연못은 환경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하고 콘크리트는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모든 농장에는 이와 비슷한 우리가 수백 개씩 있고 악어들은 나이, 몸무게, 크기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왜 이렇게 거대하고 이빨이 많은 파충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사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동기는 이익입니다. 악어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동물입니다. 악어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가죽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고급 지갑, 신발, 벨트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진미로 여겨지는 악어의 살코기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육되는 악어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살아있는 생선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악어가 먹는 먹이는 적응을 돕기 위해 잘게 부수거나 잘게 썰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체 크기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닭머리나 길게 자른 생달고기 조각과 같은 더 큰 먹이를 줍니다. 두 악어가 같은 양의 먹이를 먹더라도 동시에 부화한 두 악어는 무게와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생활주기에 맞는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악어가 이제 거대한 위를 가진 괴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통닭과 거대한 물고기가 먹이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악어들은 먹이 냄새만 맡아도 끊임없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이를 줄 때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먹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어 사육사들에게 최상의 번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둥지를 틀 지역에 두꺼운 모래를 덮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컷 악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됩니다. 그 후 사육사들은 어미 악어가 두꺼운 모래층 뒤에 숨겨둔 알을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 채취는 밤이나 어미 악어가 둥지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알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커다란 폼 상자나 플라스틱 트레이에 깨끗한 모래를 더입혀 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작업은 알을 채취한 직후에 진행됩니다. 그 후에는 부화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섭씨 29도에서 34도 사이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화 후 약 65일에서 90일입니다. 한 사람이 악어를 성공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원과 고도의 조율이 필요하더라도 밧줄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악어 농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전략, 즉 조절된 전기 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농장에서 잡은 악어는 2살에서 2살 반 사이에 포획해야 합니다. 중국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어를 전기봉으로 기절시킵니다. 이는 농장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획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 번식 목적으로 어린 악어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숙한 악어는 가죽을 벗기고 가공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로 운반됩니다. 악어 가죽이 패션 업계에서 고급 상품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살에서 가죽을 분리하여 꼼꼼하게 세척한 후 처리 및 염색 과정을 거쳐 지갑, 신발과 같은 고급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이국적인 가죽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연간 최대 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십억 마리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여러 종의 악어가 사냥으로 거의 완전히 멸종되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종도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동물 복지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패션 업계가 더욱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악어 고기 공장 가공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꼬리, 등, 다리는 모두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영양가가 높은 부위로 유명합니다. 고기는 이러한 부위로 나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악어 고기를 소시지 제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죽을 벗기고 깨끗하게 세척한 후 진공 포장합니다. 각 상자에는 꼼꼼하게 무게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모든 관련 정보가 적힌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악어 고기는 시장과 레스토랑으로 운반될 준비가 되어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이국적인 별미로 제공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악어 고기는 실제로 건강에 매우 좋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악어 고기는 하얗고 살코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칼륨,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악어를 조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리법에는 굽기, 팬 프라이, 볶음 등이 있습니다. 마늘, 허브, 고추를 넣어 풍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수프, 꼬치, 카레, 소시지, 육포 등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매콤하고 맛있으며 다양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전남 지역의 특산 음식인 발효가오리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끔찍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요리는 그린란드 상어와 비교될 정도로 무서운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요리는 맛있으면서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어부들이 발효가오리를 잡아 독특한 요리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오리를 발효시킨 해게겔, 에이겔이라는 별미는 한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콤한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암모니아와 비슷한 강렬한 냄새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별미로 여겨집니다. 고라, 기골레키오 지방에 위치한 MCPO는 발효 가오리의 최고 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산물을 잡아 발효시켜 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발효 가오리로 만든 이 요리를 어떻게 조리할까요? 우선 지역 어부들이 가오리, 특히 가오리를 상당량 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서쪽과 남쪽 해안에 위치한 황해는 어업 활동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부들은 개별 가오리를 채집하기 위해 장줄, 술롱라인과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장줄은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미끼가 달린 수만 개의 갈고리도 포함됩니다. 약 50m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낚싯줄이 엉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약 3시간 후 물고기가 입질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낚싯줄을 수확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어부들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수확 작업은 낚싯줄을 당기는 유압 윈치를 사용하여 수활행됩니다.
물고기가 입질할 때마다 어부들은 가오리를 배로 더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특수 바늘을 사용합니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오리를 많이 잡고 부수어 횡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승 낚시가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른 방식과는 달리 가오리는 개별적으로 잡아올려 품질이 좋고 흠집이나 덩어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포획되는 즉시 각 가오리를 확인할 수 있어 크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상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낚싯줄 낚시입니다. 가오리를 잡을 때 많은 어부들은 낚싯줄 외에도 저층 트롤 어업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오리가 해저면 근처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오리가 먹이를 찾거나 사냥할 때는 트롤 어망을 사용하여 먹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할 때는 그물을 해저면을 따라 끌어당깁니다. 가오리가 배에 오르면 즉시 불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크기가 큰 수액은 발효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갓 잡은 가오리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선상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한국 근해에는 품질이 뛰어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과 관련하여 어부들이 가오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동물과 달리 가오리는 소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소와 기타 노폐물은 가오리의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요소는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가오리 특유의 매콤하고 강렬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 방법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효된 가오리 요리는 천연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가오리는 보관되는 가공시설에서 각 가오리에서 모래와 오물을 개별적으로 제거합니다. 발효를 위해 일부는 큰 조각으로 자르고 다른 일부는 통째로 발효시킵니다. 가오리 조각들은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에 쌓고 그 사이에 지피나 쏘잎을 겹겹이 놓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밀폐된 발효실에 이러한 용기를 넣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효 과정은 10일에서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선에서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투명하고 부드러운 외관을 갖게 됩니다. 발효 과정이 완료되면 가오리는 진공 포장되어 한국 전역의 구호 캠프로 보내집니다. 모든 요리가 그렇듯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오리 발효 요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냄새만 맡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는 맵고 시큼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다른 해산물 요리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특선 요리입니다. 발효 생선은 그 자체의 독특한 풍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는 조리 과정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발효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고급 가오리를 고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효 생선 산업은 많은 소규모 어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발효 후 암모니아가 풍부한 맛 때문에 가오리를 떠올리지만 이 생선이 요리 분야를 넘어 한국 전통 의학, 요리과학, 심지어 생체 모방 기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연구자들은 가오리를 식량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경이로움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오리의 연골 골격은 유연한 의수와 수술 도구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산의 일부 재료 과학자들은 물속에서 저항을 줄이는 가오리, 피부의 독특한 표면 질감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잠수복이나 잠수함 코팅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오리는 일부 해안 마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고흥과 신안 지역의 어부들이 전하는 옛 설화에서 가오리는 인내와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삶을 이어가면서도 발효 과정을 거쳐 귀족의 식탁에 오르는 진미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조상 제사에도 반영되어 발효된 가오리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겸손과 존경의 상징으로 제사됩니다. 흥미롭게도 가오리 고기를 건조 숙성 소고기처럼 숙성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박테리아 배양과 온도 조절을 통해 더 부드러운 풍미부터 꽃향기까지 다양한 풍미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효 방식은 단순히 생선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맛을 세계 시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한 실험적인 주방에서는 단 3일 동안 부분 발효시킨 가오리 사시미를 개발했는데 섬세하고 쫄깃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맛을 자랑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가공 단계에서 추출되는 가오리 콜라겐을 화장품과 관절 건강 보조제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은
가오리 기반 콜라겐을 소에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발효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수출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보통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는 가오리의 침조차도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품으로 재활용됩니다. 연마하고 모양을 다듬어 작은 도구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오리 척추는 단단함과 상징적인 보호의 의미로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요리 측면에서 가오리 요리는 최근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떠오르는 퓨전 요리계를 중심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현대 셰프들은 발효 가오리를 한국식 다코, 가오리 김치찌개, 심지어 겨울철에 활력을 증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는 노인들을 위한 가오리 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실험은 전주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대학 주도 프로젝트에서 김치나 간장을 숙성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전통 토기 항아리에 가오리를 넣어 발효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은은한 풍미, 더 깊은 감칠맛, 그리고 덜 자극적인 암모니아 향 덕분에 처음 먹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발효 가오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과감한 맛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전설적인 요리를 접하게 된다면 그 톡 쏘는 향 뒤에는 풍부한 문화, 과학, 그리고 바다에서 얻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